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본토의 주식시장인 A주가 오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의 자산 재조정이 실제 적용되는 것은 1년 뒤부터이기 때문에 실질적 편입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로 인해 중국 본토의 자본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데 대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흥국 펀드 증가 추세와 또 외국인 투자금 유입 규모를 고려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물 비중은 0.27%포인트 줄어들고 우리 증시에서 유출될 자금 규모는 6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 사이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수출액은 3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늘었습니다. 선박과 반도체, 석유 제품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는데 선박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4%, 반도체는 51.1%, 석유 제품이 5.3% 각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도 26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7% 증가한 가운데 무역 수지는 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3억 3천만 갑, 36억 6천만 갑으로 정부 예상치 28억 7천만 갑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담배 판매량 감소 효과가 34%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수치입니다. 반면 담배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사정덕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위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심을 악화시킨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중국 A증시 MSCI 지수 편입입니다. 이 부분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왔던 단골 소재입니다.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편입이 될 이후에 편입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방향성이 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확률은 반반이었는데 편입이 오늘 됐다라고 새벽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장의 자금이 좀 중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투심은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꼭 중국 때문은 아니지만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매도인데요. 그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정 없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핑계 아닌 핑계가 조정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눈높이들이 근데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주들 지금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호재도 악재도 크게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악재는 벌써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번 주 마무리해야 되고 또 다음 주 장 기대를 해봐야 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355포인트입니다. 2360선 무너졌고요. 13포인트 이상 낙폭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한번 가파르게 무너졌습니다. 2346.97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무너졌다가 2350포인트는 회복을 했는데 이후에 크게 올라가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 부근도 오늘의 고점 수준이니까 이렇게 할 상승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69억 원 코스피가 빠지니까 개인은 또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쌍끌이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큽니다. 2,219억 원까지 어제까지 사던 외국인이 오늘 또 팔고요. 기관은 963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투신연계금 전주체에선 지금 소폭씩 사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하고요. 현대차 하락합니다. 현대차의 낙폭이 큽니다. 16만 원대까지 지금 현대차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네이버 상승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 동력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이버도 87만 원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전력도 오늘 1.5% 그간의 한국전력도 신재생에너지 얘기 나오면서 44,000원대부터 한 7% 이상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조금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예, 증권 금융주들 좋지 못하고요. SK텔레콤 오늘도 상승합니다. 그간 통신사에 대한 압박들이 들어오면서 통신 관련 3사 주식들이 눌려 있었는데 그것이 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이틀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 28만 원 회복했고요. SK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5포인트까지 현재 빠졌습니다. 0.5% 하락, 3포인트 이상의 낙폭이 코스닥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장 초반은 667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가 하락해서 출발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662포인트까지도 빠졌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긴 했는데 이렇다 할 상승의 동력들 기미 코스닥 시장 역시 보이지 않고 양시장 모두 오늘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223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 기관 동반 매도 나옵니다. 개인은 31억 원 소폭 매도하고요. 기관은 155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14억, 투신 27억, 연기금 17억 골고루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도 하락장에서 대폭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10만 원이 무너진 게 지금 눈에 띕니다. 메디톡스도 2%의 낙폭, CJENM도 어제 하루 기술적 반등 나선 뒤에 오늘 또 하락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20만 원 지지를 받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바이로메드, 슈젤 모두 하락하고요. 신라젠이 급락 뒤에 또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또 숨고르기에 다시 들어가고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 하락하고요. GS홈쇼핑은 소폭 상승합니다. 파라다이스도 15,000원 지지는 받네요. 코롱생명과학 20만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어느새 17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CJ홈쇼핑도 약부합권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8원 20전이나 상승합니다. 급등했습니다. 1144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양시장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언론 보도는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중국 A주가 MSCI 이머징 지수에 결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3년 만에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좀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 A지수 편입이,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 편입 자체가 국내 증시 그리고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SCI 이머징 지수에서 A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73%,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은 0.2%포인트 정도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수급적인 부담은 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입 시점이 내년 5월, 8월 두 번에 나뉘어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수급 부담도 좀 양분화될 수 있다는 점들이 좀 시장에서는 수급 직접적인 영향을 좀 제한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적인 부담은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많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유가 레벨 다운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중국 A주의 MSCI 이머징 지수 편입 이슈는 시장에서 조금은 사실현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중국 A주가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케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적인 부담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여건과 맞물리면서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240만 원 돌파하면서 최고치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수 왜곡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조정입니다. 삼성전자 추가 가능성, 상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IT 중심의 상승 흐름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좀 흔들리 1%에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하이닉스가 2%대 강세를 보이고 여타 IT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이익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는 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 디램이나 낸드 가격들이 좀 견조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IT 업종 중심의 강세를 이끌어가기 좋게 만드는, 유효하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 IT를 제외한 업종들을 보면은 부진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200개가 안 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6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또한 코스피 추가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업종만으로 시장이 흘러가기에는 상승하기에는 IT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고 IT 외에 플러스 다른 업종, 플러스 알파의 업종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더 위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IT 제외한 업종들이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 레벨 다운, 여기에다가 2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IT 업종들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그리고 이들 업종들 중심으로 추가 반등 시도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경계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후에 증시 흐름들 큰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IT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2,400포인트 돌파 시도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될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이런 분들은 좀 경계해야 되는데요. IT 홀딩 전략, IT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하고 보셔도 좋겠지만 시크릿컬 업종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업종도 중국 A주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금융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매물 압력도 좀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내수주들은 비중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수도 있겠지만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등락 과정을 통해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는 음식료 업종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지금 균열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 비중 확대 음식료 업종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MSCI 지수 편이 지난주부터 저희가 많이 여쭤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반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결국에 편입이 3년 만에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또 공교롭게 나온 건지 아니면 나올 만한 소재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정부 당국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지금 절대 금액을 따질 때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
뭐 시기도 좀 아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과 크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는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단순히 중국과 한국의 문제, 비중 조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비중이 0.73% 늘어나고 또 한국 비중이 0.3% 정도 줄어들고 해서 뭐 단기 유출 규모가 좀 적게 추산하는 경우가 뭐 한 7,500억 정도 그리고 뭐 액티브 펀드까지 포함하면 뭐 5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액티브 펀드까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죠. 그것은 뭐 우리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펀드멘탈이 좀 훨 나아야지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좀 한 템포 빠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편취 시기 자체도 내년도 뭐 이맘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유동성 이탈 흐름을 가늠하기도 약간 좀 한 템포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쪽에 외국인 매도가 2천억 넘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예 선진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이 0.3% 지금 내리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MSCI 하면 항상 우리가 기대했었던 한국의 경우는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 이거 한번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되었었는데요. 한국금융당국에 허용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구 조건 몇 가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편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이 되는데 이머징 마켓 비중이 줄어들어도 우리 15% 정도 넘고요. 그러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 것이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는 꼭 선진시장 쪽으로 편입돼야지만 유리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보더라도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보면은 선진시장 쪽으로 적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 흐름은 계속되었었는데 선진시장 쪽에서는 입출금이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반복되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MSCI 중국 편입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와 실망을 할 필요가 또 없다. 또 다른 이유 하나 살펴보면요. 선진 시장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아시아나 오세아니아 국가들 이렇게 살펴보면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죠. 그럼 선진지수 편입을 했다고 해서 한국보다 올해 성과가 낫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국가별 펀더멘탈 차이로 제각각 흐름이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느 그룹에 지금 브로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고 내년도 이맘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펀더멘탈이 어떻게 한국 시장 변화되는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 당일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오늘 매도보다는 향후 흐름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한 가지 좀 살펴보자라는 게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만약에 편입 비중 조절이 나타나도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향후에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예전보다 좀 적어지는 것일 뿐이지 나가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국면으로 들어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축소 흐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 관점에서 놓고 한다면 진짜로 유출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거하고 더불어서요. 향후에는 이제 ECB, BOJ 쪽에서 유동성 정책을 어떻게 글로벌 유동성 흐름하고 맞춰서 진행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FOMC 회의 이후에 ECB하고 BOJ 쪽을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향후에는 MSCI 지수, 이 중국 지수 편입 때문에라도 이쪽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되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MSCI 지수 하나만 놓고 단편적으로 봐서 그게 우리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유동화에 지금 이제 맞물려서 미국이나 유럽 쪽을 잘 체크하면서 거기에 중국까지 이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 게 늘었다라는 까다로운 장세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지수들이 지금 제각각
그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가는 업종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1분기 실적 시즌 때는 이렇지 않았죠. 그때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즐거운 장세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5월 말부터 2,350포인트 들어선부터 5,35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에 들어선 이후부터는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어닝 시즌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이 바로 업종별 수익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6월에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 한번 내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0.93% 오르는 동안에 전기전자가 7.84%나 오르고요. 증권이 4.69% 오르고 기계와 금융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는데 건설이 7%나 내리고요. 유통이 5% 가깝게 내리고 화학이나 철강 이쪽도 많이 내렸고 음식료 이쪽도 4.37%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 차별화 기간 동안에 기술적 흐름이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업종이 많죠. IT와 증권업종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기술적 흐름을 한번 우리가 좀 고전적이긴 한데 삼선 전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21일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5월 말 정도에 이미 건설, 화학, 철강, 운수장비 이쪽은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요. 6월 초 중순에도 이제 음식료, 유통, 금융, 의약품 이쪽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죠. 하물며 이제 IT 업종 내에서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나 게임 업종 이쪽이 시소 형식으로 어제는 반도체가 좋았다가 오늘은 게임 인터넷이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성장주 주도 논리하고 IT 버블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극단적인 반대 해석이 앞으로도 이러한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하나의 개별 기업군으로 보기보다는 IM이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렇게 주력 사업군이 나눠져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IT 사업군의 집합체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근본 실적 시즌에서 삼성전자와 그 삼성전자 외 종목들과의 차별적 흐름 이것이 삼성전자가 왜곡을 만들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차별적 흐름이 극단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 차별화의 요인이 실적이기 때문에 왜곡이다 이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분기에 프리어닝 시즌 진입해서 나타나는 이런 주가 차별화가 지난 분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봐야 하는데 주가의 상승이 이미 1분기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탄력을 만들려면 어닝이 좀 추가적으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예상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어닝 시즌은 단기 조정에 이미 들어선 업종이나 종목이 많아지고 있고 또 상승해도 탄력이 좀 둔화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분기하고 틀릴 것 같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수업종 흐름이 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요. 정책적 흐름 이쪽 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내수업종 쪽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음식료, 유통, 건설, 금융 이쪽이죠. 필수 소비재 가격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 규제 이게 통닭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최근에 라면값 올렸었던 그런 업체들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식료 업종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정부가 이 정권 교체기에는 이런 가격 통제가 좀 힘이 약하지만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은 가격 통제나 규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당연히 약화가 되는 것이고 기업군 내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비중 따지고 대주주가 편법적 수혜 받았느냐 이거 감시하기 시작하면은 유통 쪽이 또 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 나왔으니까 건설 금융 이쪽이 또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러한 규제나 정책적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다 또 마무리가 되고 단기적인 그러니까 좀 긴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재료라 그런 이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해서 이 역시 한번 기회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근본 조정에서 이런 정책적 흐름 때문에 내리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신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음식료 쪽에 악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 아까 이제 치킨을 통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단어로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재밌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향후 대응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7월 초까지는 차별화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 이거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아닌 종목들하고의 움직임이 차별로 계속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IT나 금융같이 이제 주도주 조정 시에 이제 만약에 지금도 좀 비리비리한데 IT나 금융 같은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지수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조정이 나타나면은 이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노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주까지도 말씀드렸었던 2분기 어닝 시즌은 바이앤홀드 위주의 중기 전략이 아니다. 이 말씀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는 전략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단순히 사서 모으는 전략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 시장 상황 좋지 못한데요. 일단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 상황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드디어 21선을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21선이 2358선이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 저가가 2346이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이탈했고요. 이 시간 현재 지수도 이탈한 상태입니다. 종가까지도 이탈할지 말지 그거는 뭐 더 지켜봐야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조정을 받아야 될 때 받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제가 한 2주 전부터 외고점과 다중고점 얘기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외고점 형태로 제대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오겠지만 조정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더 추가 상승한다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올 경우에는 일종의 다중고점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보다 고점이 더 높아야 좋고요. 그리고 고점의 시기가 더 느려야 좋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지가 않거나 예를 들어서 빠르다 그러면 시장에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조정을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투자자분들에게 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항상 장이 좋을 때 보면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종목 수하고는 관계없이 비중 100%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종목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뭐 20종목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조정받으면 그대로 다 들겨 맞아요. 네, 그래서 운이 좀 좋은 사람은 다시 본전 올 때까지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 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수 상황에 맞게 비중이나 종목수를 조절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플랑크톤이에요. 절대 상위 포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플랑크톤이 가장 유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중 조절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0%, 장중에 100%, 다시 0% 이렇게 못 만들어요.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데 유일하게 그게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 비중이나 종목수를 줄여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정은 제가 볼 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번 조정은 약간 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좀 큰 그림 그려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원래 그 장세가 좀 안 좋을 때 그 성장주가 좀 정체일 때 가치주 개념의 업종들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게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그 상승률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이제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오면 보유자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미입 보유자들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작년 8월에 62,000원대 중반에 주식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지금까지 홀딩하라고 제가 조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액이 엄청나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저평가된 가치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경제가 불안해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올 경우에는 공공재 개념의 주식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좀 말씀드릴게요. 갤럭시 노트 8 종목 중에서 현재 자화전자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불과 한 3주 전에 한 16,000원대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거의 한 30% 정도 됐으니까 이제 던져주시고 그거 말고도 동종 테마주 중에서 오늘 조정받은 것들이 좀 몇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골라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량주입니다. 현대산업. 보유자는 매도 관점 가져가 주시고요. 어제 급락이 반등했는데, 제가 볼 때는 탄력 받기 좀 어렵다고 보고 싶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43,000원이 깨지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다우기술이에요. 다우기술 그냥 홀딩하세요.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적정 주가 대비 지금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과 120선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 첫 번째 영진약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보유자는 홀딩했다가 반등 나오면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속 홀딩이 아니라 반등 나오면 던지기 위해서 어제 홀딩하자 그랬는데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당분간 절대 관망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이 종목은 적정 주가 1,000원짜리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일시멘트 말씀드릴게요.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중기로 121선 접근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바이오. 자, 이 종목은요 그냥 홀딩해 주세요. 어제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0선까지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제스타입니다. 역시 이 종목 보유자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종목들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이 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감까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우려고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종목 100%다 그러면 5종목 50% 정도 이렇게 좀 전체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축소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탄력적인 종목은 오히려 홀딩하고 좀 비탄력적인 걸 정리하세요. 그리고 평가 이긴 종목은 홀딩하고 평가 손인 종목으로 정리하세요. 이걸 반대로 하는 게 초보자들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호영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반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저녁 6시 반 프로그램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장 내일장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함께할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